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영입니다. 함께 이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제가 쓴 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나누고 있지만 책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까지 좀 같이 편하게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 부분 인생을 바꾸는 독서의 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 경험을 좀 나누는 시간이고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세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손정희, 빌 게이츠, 데카르트, 이렇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독서로 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외국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부터 해서 세종대왕, 그리고 신용호 회장, 또 이어령 박사님,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그리고 기업체를 일구거나 어떤 학문의 세계를, 자신만의 어떤 학문의 세계를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인들의 그 밑바탕에는 독서의 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그 대단한 사람들의 예보다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독서를 통해서 조금은 좀 더 나은 사람,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도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은 내가 어떤 신앙, 종교를 갖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제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려봐요. 책을 읽어온 삶과 그 읽지 않은 삶. 그 두 경우를 동시에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라고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겠지만 어쩌면 독서할 틈도 없이 그렇게 정말 업무에 몰입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어떤 한 분야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어쩌면 더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라, 그러나 저는 지금 비록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고 또 큰 위치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저는 몇 번이든지 다시 인생을 살아볼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책을 읽는 삶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좋은 책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성숙의 기쁨, 또 좋은 책을 잘 이렇게 습득할 때 그 묵상의 풍요함,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컨텐츠를 제가 접할 때 나의 부족함과 또 내 연약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인 것인지를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비록 외향의 어떤 모습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던 것 같진 않아요. 다들 그러시듯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때쯤까지는 그래도 제법 책을 읽죠. 책을 읽다가 이제 대입시를 앞두고는 일반적으로 교과서 외에 그리고 참고서 외에는 책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대학 가서 또 뭐 사회에 나가서 당분간 계속 책을 안 읽는 그러한 분위기를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덕에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책을 멀리 하게 됐죠. 그래도 뭐 나름 읽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요. 그렇게 원하는 만큼 독서 양이 채워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참 할 때, 사회 생활을 한참 할 때 200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늘 하던 대로 TV를 켰고 마침 개그 프로가 방영되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 생각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한참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대세였잖아요. 인터넷도 초기에 비해서 좀 빨라지기도 했고 또 검색 포털 사이트에 정보들이 막 모이고 이렇게 확장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인터넷만으로도 그런 검색만으로도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식 습득을 어떤 책이라는 수단보다 인터넷에 더 포커싱, 인터넷 서핑에 더 역할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깊은 지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식의 지식 습득에 주는 허무감이 이렇게 굉장히 차여 있었던 때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서 습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좀 자각의 순간을 접하게 됐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뭐 유체 이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의 어떤 모습을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순간,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은 메타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나를 바라보는 제3의 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는데 너무 좀 한심하더란 거죠. 네. 그렇게 남이 벌려놓은 판을 바라보면서 그 소중한 시간만 죽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 비이커 안에 개구리가 담겨 있고 밑에서 이제 알코올 램프로 불을 가열하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그 온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따뜻함에 녹아들어서 개구리가 삶아지는 그런 그 얘기 잘 아시죠? 뭐 그런 모습 같았어요. 사실은 외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전쟁터와 같은데 그렇게 어떤 환경에 젖어서 외부의 그 살벌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개구리와 같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인식이 됐어요. 섬찟했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뭐 자각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자각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때는 실행으로 연결됐는데 어떤 실행을 하게 됐냐면 TV를 끊고 또 그렇게 인터넷 유형을 좀 자제를 하고 다시 한번 독서를 해봐야겠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됐고 또 실행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뭔가 이제 안 하던 행동을 새롭게 하려면 기존에 하던 것을 제거하는 게 순서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물리적 시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그런 거죠.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순서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였어요. 너무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나 어떤 정보에 여기저기 하이퍼링크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거를 제가 유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행위를 좀 자제해야겠다. 또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멍하니 TV 보고 있는 거, 별 도움되지도 않는 드라마나 그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절제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인터넷은
뭐 자제하면 되고요. 근데 TV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TV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TV를 없애는 것이 제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집의 가장이긴 하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TV를 없애면 어떠냐, 물론 상황 설명을 했고요. 예, 그랬더니 사실 처음에는 모두 다 황당해 했는데, 특히 이제 아내가 좀 힘들어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취지를 공감을 해주어서 TV를 없애게 됐고요. 대신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됐죠. 어쨌든 TV를 없애니까 볼 일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아서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저녁에 그 TV를 보는 시간이 빠지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시간이 갑자기 엄청나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각자 할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들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TV를 없앴던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없앤 TV가 또 지금까지 계속 TV를 안 보고 있냐?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 이후로, 거의 이게 2000년 중반에니까요, 10여 년 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한 1년 전이네요. TV가 집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게 가끔 TV를 이제 또 보게 되는데요. 아내가 너무 심심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또 아내의 그런 상황들이 중요하고 또 발언권이 세잖아요. 그래서 TV를 이제 집에 보게 되는데, 저는 뭐 거의 필요한 부분만 잠깐 보고요. TV를 여전히 보지 않고, 또 두 아이들도 별로 TV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TV를 보는 사람은 거의 이제 저희 아내고요. 저녁 시간에 조금씩 뭐 다른 일을 하면서 TV를 보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가정에 TV를 없앴던 것은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TV를 없애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 풍경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TV를 보았던 시간이 남게 되면서 책을 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전과 달라진 독서의 모습은, 옛날에는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조금씩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뭐 출근할 때, 아니면 잠깐 점심 먹고, 뭐 그렇게 틈틈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틈틈이 읽어서 그게 잘 습득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읽게 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책들도 집중해서 잘 습득하면서 읽게 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좋은 책이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밋밋하게 읽은 책들 중에서도 그렇게 집중해서 새롭게 읽게 되니까 다시금 귀중한 정보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책을 좀 읽게 되니까 새로운 힘이 생겼고요. 또 그렇게 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나, 그리고 또 업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이렇게 막 흥분이 되었어요. 그 기쁨이, 그 희열이 어떤 다른 오락거리보다도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어떤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또 새로운 지식이 부딪혀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때, 그때는 정말 막 골이 시큰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마음의 희열이 차 넘쳤던 것이죠.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새롭게 다시 또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더 책에 이제 몰입하게 되었고요.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죠.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부담으로도 다가왔지만 즐거운 부담, 또 기대감이 있는 부담, 뭐 그런 부담감이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뿌듯했죠. 내가 저렇게 새롭게 읽어야 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 뿌듯한 기대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 삶이 이제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제가 책을 읽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긍정적인 행위를 시작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일단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심과 함께 이제 믿을 건 나의 의지력. 예.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지를 새롭게 다시금 다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관건은 지속을 해서 그게 습관으로 장착이 되어야 쭉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의지력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려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잘 지속되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어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독서를 할 시간과 장소를 좀 할애해줘야 되는 거죠. 자, 시간, 아침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시간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공간도 확정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집에 있는 나의 책상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 하면서 카페에서 뭐 그런 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시간과 그 상황이 되면, 그 장소가 되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섞어서 독서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그 상황을 바꿨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잠언과 같은 좋은 이제 말들을 하나씩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존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 대단한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꿈은 원대한데 그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은 뭐 개판 5분 전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꿈을 우리가 개꿈, 헛된 꿈, 망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사람의 미래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고요.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꿈은 결코 그가 꾼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 하루하루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꿈이 어떻든 그 사람의 하루가 꿈에 부합한 알찬 모습이고 그 방향이 맞을 때 그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일상을 바꾸기 전에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